자, 안녕하십니까. 유산원입니다. 이번 주 한 주 CPI,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한 주죠.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같이 미리 보기 하기 전에 앞서서 저번 주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번 주에 영향을 줄 일과 CPI 미리 보기까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주요 키워드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노동시장, 이스라엘 이란 분쟁,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지표,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여러분들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표 조작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있는 거를 가지고 재료로 다뤄야 되다 보니까 하나씩 좀 신기한 점을 좀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가 여러분들 25만 4천 개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25만 4천 개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예상치였던 이 14만 7천 건을 훌쩍 넘어서 거의 1.7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은 수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실업률도 예상치였던 4.2보다 낮은 4.1%가 나오면서 노동 강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식음료 서비스, 의료보건, 정부, 사회복지, 건설 분야에서 고용 증가 지속이 나왔고요. 특히 이 가운데 안에서 7월과 8월 비농업의 고용 증가치가, 이게 웃긴 게 7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요. 이게 분명히 7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11만 건, 8월 달에는 이거 너무 높게 얘기했어 하면서 이걸 9만 건으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이거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14만 건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지표가 잘 나온 것과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동지표가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상향 조정된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도 고용 자체는 조금 예상 차이를 하긴 했지만, 그 나머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격 지수, 재고 지수 등등 다 서비스업에 굉장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사실 고용 약화가 고용 하나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고용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갖고 와봤는데,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소매무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기적으로 악재를 예상하고 있다 싶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ADP 짭비농 지수도 14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분명히 고용 자체는 강했지만 이거 임금 상승을 갖고 오는 지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인포메이션을 빼고는 전부 다 섹터에서, 모든 섹터에서 동시다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특히 건설 쪽, 그리고 교육 쪽, 레저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쪽이 전체적으로 강세인 시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세인 시장 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쪽, 그리고 매니팩처링, 제조업 지수에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번 주 금요일날 주가가 상승했는데 노동지표가 잘 나와서 상승한 거 아닌가요? 분명히 그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항만 파업이 일시적 잠정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파업은 그만뒀고요. 파업이 그만둔 데에는 임금을 거의 6년 동안 61%가량 상승시켜준다라는 조건에 하에서 그만뒀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 항만 자동화에 대한 결과를 일단 1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동안 1월 15일 이후에까지 만약에 항만 자동화 니네가 원하면 파업할 수도 있어 라고 이번에 ILA 항만 노동조합이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파업에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월 15일까지 항만 자동화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유가가 오늘 77달러까지 올랐죠. 이게 이란이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사실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오늘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77달러까지 갔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격을 받게 되면서 이런 중동의 어지러운 정세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란의 석유 생산에 대한 타격만 하지 않는다면 유가가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네타냐후가 생각지도 못한 친구라서 좀 예상하기 좀 어렵네요. 저는 여전히 80달러 못 뚫지 않을까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5.3%가 승인이 됐는데 일단 중국의 전기차 주식 자체는 오늘 그렇게까지 나쁜 움직임은 또 아니었거든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에서 하는 부양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도 사실 니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0.3% 장외에서 0.6%가량 상승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니오가 관세 부과가 되는 건 일단 테슬라 쪽에는 호재기는 한데 일단 테슬라 자체는 저거보다 낮은 19점 몇 %의 관세를 부과받았거든요. 무튼 중국 쪽에서는 단체 항해를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번 주 주요 키워드 바로 CPI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주요 키워드는 이번엔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두 번째 연준의 회의록 공개, 세 번째 중국이 국경절 이후 첫 개장을 하는데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회사별 소식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내일 화요일 기준으로 EIS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장만치 중요하죠. 유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은 10년물의 국채 입찰,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분명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번 달이죠.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CPI 안 중요하다며요. 인플레이션 이제 끝났다며요. 근데 요즘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노랜딩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사실 어제 오늘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을 차지했던 이야기고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가 4.0을 넘어가는 주식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자, 이게 뭐냐? 노랜딩 시나리오가 뭐냐? 인플레이션이 드러켄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재점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만큼 못하는 시나리오를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노랜딩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랜딩 시나리오 자체는 사실 금리가 빠질 수 없게 만들고 유동성이 증가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평소와는 다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9월보다는 10월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9월의 인플레이션 지표 같이 보고 나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을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토요일 날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부양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서 막판에 9월 막판에 어느 정도 소비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러스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중요하게 볼 만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CPI 미리 보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CPI 예상치는 한 달 기준으로 0.11%, 1년 기준으로 2.25%고요. 코어 CPI는 0.27%에 3.11%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조금 다른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CPI가 0.1에 2.3%, 그리고 코어 CPI는 0.2에 3.2%로 사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상하는 것과 조금 어느 정도 한 달과 1년 수치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CPI가 2% 초반대, 클리브랜드 연준은 심지어 2.2% 언저리까지 내려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CPI가 낮을 것으로 이제 끝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번 달에 나왔던 CPI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나왔던 CPI가 2.5%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만 내려줘도, 그리고 저번 해 딱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저번에 의외로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했던 것이 바로 전기와 중고차 가격이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와 중고차 가격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것은 주거비와 운송비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음식 가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유난히 약간 기후 관련된 문제 혹은 내추럴 디스테스터 자연재해 관련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들의 가격이 치솟는 지점이 9월 중간부터 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옥수수, 콩 이런 거 상관없이 8월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커피, 오렌지 주스, 슈가, 소프트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아니죠. 이제 이 곡물들의 가격이 오르고 이 소프트들의 가격들도 같이 오르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오르는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기들 가격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월의 가격들이 8월보다 높아요. 유일하게 돼지 가격만 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닭과 소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번 달에 비해서 상승하는 지표들이 특히 9월 초반부터 쭉 상승하는 지표들이 보였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갖고 오는 그로서리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그로서리 가격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 가격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갖고 와본 재료처럼 사실상 이 프로즌 제품들 냉동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뭐 치즈, 알콜, 유제품 그리고 그로서리들 가격들까지 전반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상승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 지표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외식 지표는 사실 이때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관련된 지표, 실업 관련된 지표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식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기는 어려웠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외식은 중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일 가격 사실 지금 가장 우려가 높은 가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솔린 가격 자체는 근데 9월달 가격이 8월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 일단 이 시기쯤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의 증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9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3.085달러로 저번 달에 8월 가격보다 3.295달러보다 0.2달러가량 낮은 거의 8%가량 낮은 가솔린 가격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요거 조금 그래도 집중하셔야 되는 게 이게 9월 17일부터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레바논과 약간 전쟁 이야기 나오고 이란하고 분쟁 이야기 나오게 되게 되면서 다시 또 유가가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는 했기 때문에 다음 달은 조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9월에 내려왔던 유가가 지금 다시 또 회복하면서 77달러를 뚫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넌외지만 다음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상승하는 지표를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번 달 기준으로는 가솔린 가격이 내렸고 오일 가격이 내린 바람에 난방유 가격도 같이 내렸다. 그렇지만 에너지 서비스로 대표되는 전기 가격은 또 재미난 게 9월 중반부터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천연가스도 날씨가 미국에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9월 중반부터 쭉 올라가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요즘 주식이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그게 다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또 태풍의 영향도 받고 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에너지 자재는 하락하지만 에너지 서비스는 상승하는 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에너지 자재가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관여하는 바가 많고 조금 더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자체는 좀 하락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중고차. 자, 바로 인플레이션의 카나리아 중고차 가격은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재미난 게 5%나 내렸는데 소매 가격 카구루스닷컴 기준으로는 0.44%가량 상승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어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제조업 지수에서 자동차 관련 지수가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조업 지수 갖고 와볼게요. 9월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보고한 6개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장비입니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인터뷰 나온 것 자체도 금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높아서 운송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걱정된다라는 인터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오르기에는 신차 가격도 오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중고차와 신차 가격은 중립 쪽에다가 놓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굿즈들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즈 가격들은 여전히 중립에 두면서 아마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안정세의 굿즈들은 도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지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저번 달에 가장 중요한 예상 외의 지표는 바로 주거비였는데요. 0.5%라는 높은 지표가 나왔고 이 주거비가 사실상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렌트비와 그리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 렌트비 사이에 괴리율이 또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서 주거비가 이런 결국 시장의 렌트비를 따라오긴 하거든요. 후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 관련해서 시장 쪽에서는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도 0.5%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번에 0.5%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실업률이 좀 이 당시에 좀 늘어나가는 상황이었고 우려가 좀 생기는 상황이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거비는 이번에 중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서비스 PMI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서비스 PMI
PMI가 54.9, 비즈니스 액티비티는 59.9가 나와주면서 고용이 낮더라도 가격 지표는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와 운송비,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들 중립을 지키더라도 오르지 않더라도 기타 서비스 관련해서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그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 다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CPI도 뭐 사실 코어 CPI도 전체적으로 뭐 상승이겠지만 중립 CPI는 좀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1에서 0.2 사이에서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코어 CPI에도 0.1에서 0.2 정도 나올 것 같은 게 유사남의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시장의 컨센서스 관련해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주거비가 안정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달에도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달부터 거의 모든 항목들을 맞추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립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가고 있는데 주거비, 운송비, 전기 가격이 의외의 가격이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주거비와 운송비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집음식과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CPI 지표 자체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0.1%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라는 점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는 다 다뤘지만 연준의 회의록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될 회의록 내에서 앞으로 나올 CPI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결국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나 안 끝났나, 아니면 노동지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연준의 회의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지금 중국에서 포모가 나오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 자체가 여러모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상승했던 과는 다르게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7%를 맞고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항생지수 보고 있는데 와, 마이너스 7.17%. 야, 이거 한 번 크게 오르고 한 번 빠르게 내려오는 아주 롤러코스터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최대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포모 관련된 점, 그리고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될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봐가면서 중국이 진짜로 이게 장기적으로 부양책이 분명히 스티뮬러스로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요번에 사실 나왔던 이야기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CPI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CPI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9월 지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항만 파업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유가의 상승도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월달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지표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항만 파업이 일시적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허리케인이 밀턴이라고 지금 새롭게 오고 있는 허리케인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번에 왔던 허리케인 베릴보다도 커다란 허리케인이고, 만약에 미국을 강타하게 됐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허리케인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고 실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일조를 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고, 항만 파업을 감안을 했을 때 다음 달에 나오게 될 노동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도 유가, 태풍, 항만 파업으로 인해서 안 좋게 나올 만한 우려가 너무 높다. 높게 나올 우려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번 지표 좀 보시면서 한번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지표는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한번 이따가 또 장 오프닝 할 때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중국 쪽 이야기 한번 적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다시 또 은행들의 어닝이 시작되게 되게 되는데요. 은행 다들 어닝 잘 쉬셨나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합니다. 근데 이때 웰스파고, 블랙록, 그리고 JP모건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세 은행의 어닝 발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번 분기는 사실 대출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은행들의 우려가 좀 높았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어닝이 안 좋으면 보통 주식시장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날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오늘 모든 소식들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항상 이 유사남 채널에 코멘트로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모든 CPI 프리뷰와 저번 주 미리뷰까지 모든 부분들 다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바.